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 필통.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나요? 예,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세 특집. 정세 특집이라 정세현 장관님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야에서 네. 가장 전문적이고 해박한 해설 또 예측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정 장관님 모시고 네. 특별한 분 정 장관님 모시고 통일 토크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거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굉장히 정세가 그 2017년에 비해서 대내적으로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동한 그럼 대내적 원인 이런 것들에 좀 사람들이 많이 어떤 게 중요한 원인이었고 어떤 게 부차적인지 이런 것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헷갈려하거나 그걸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국 정치사회, 외교사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트럼프의 야망 이거를 잘 결합시켜서 한반도 상황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끌고 가려고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의 그 구상 요 삼박자가 맞은 결과입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제가 지금 예, 질문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해 세계의 단판인 6.12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중국이 사실은 2009년부터 그러니까 중국 2009년이라면 중국이 그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그 후진타오가 중화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은 집권한 뒤에 바로 중화붕이 중국몽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꿈.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의 영광을 좀 재현하겠다는 것이 중화붕이고 중국몽인데 바로 중화붕과 중국몽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이거 가만 놔두면 태평양을 뺏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에 구축해놨던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의 헤게모니 이것이 지금 도전받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중 갈등 내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만은 비핵화시키는 데 대한 대가로서 북미 수교를 해줘야만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지만은 북미 수교까지 하고 나면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그립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미중 간에 앞으로 북한 문제, 이제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암투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외교를 펴나가야 돼요. 할 수 있게 됐어요. 장관님,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아닙니까? 또 다들 다낭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노이로 최종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베트남이 미국과는 먼저 성개방 후수교 이런 나중에 수교를 체결했던 것 같은데 이번 개최지의 어떤 의미? 베트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전쟁을 했던 국가입니다. 65년부터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73년에 결국 미국이 손들고 나갔어요. 바로 그 항미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입니다. 거기가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난 그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길래 다낭 얘기가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글쎄 다낭은 안 가려고 할 텐데 왜냐면 하노이는 항미 전쟁에 소위 사령부가 있던 데예요. 그런 점에서 가더라도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노이는. 저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결정했을 때는 경제 개방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델 정도만 생각하고 그런 경제적 상징성만 생각했는데 정치적 역사적 상징성도 상당히 크게 본다 이렇게. 지난번에 도보다리 4월 27일 날 도보다리 대화에서 하면은 우리도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래서 동의를 했을 거예요. 간 김에 아마 좀 그 현지 시찰도 하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2차 정상회담,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뭔가 알맹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공동 선언문에 담길 수 있을까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한 방에 무슨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김혁철을 만나지 않고 평양까지 그런 것이 트럼프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생각으로는 비건 대표를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받아내려고 그랬을 거예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통큰 결단을 받아내고 거기에 반대급부 상응 조치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그 비핵화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평화체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도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작년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얘기할 때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왜 지난 8-9개월 동안 비핵화 얘기만 하는가. 세 개를 나란히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얘기를 추진하자. 그러다 보면 도리 없이 단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비건이 우리 그 의회 대표단, 문희상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회 대표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12개 문제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12개라면 세 분야에 있어서 4가지씩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4가지인데 그게 북미가 동시에 할 것을 한 가지로 쳤는지 북한이 할 것과 미국이 할 것을 각각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2개씩 해서 보태니까 분야별로 4개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번에 나는 비건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양보를 얻어내고 대신 북한이 그 좋아할 만한 상응 조치 해주면은 이번에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이 한꺼번에 그냥 큰 것을 결론 낼 수 있으라고. 그러면 합의문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부대는 길어지겠네요. 길어지죠. 지금 유엔 대북 제재의 해제 문제가 지금 결국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관님, 저는 정말 요즘 너무 답답해요. 통일부 직원으로서 통일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뭐를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가냐고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봄에 되게 답답해요. 힘들고 시민들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재 이제 완전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 체면이 있는데 제재가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된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제재 해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이나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업 재개는 이거는 조금 덩어리가 큽니다. 그거보다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제 방식으로 나는 가는 것이 아이디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어떤 표현이 나올지 그걸 좀 잘 두고 봐야 되지만은 다음번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거를 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유엔 제북 제재의 범위 밖에서 풀어나가는 식의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관님 말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곧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좀 가닥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모양새로도 그래요. 북미가 그것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하는 모양새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해석을 잘 해가지고 남북이 푸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 국민들. 한번 참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 번 다치고 나니까 다시 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우리 속담에 새집 짓기보다 헌집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어. 명언이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는 어떻게 될지 큰 비전을 한번 제시해 아니 주시고. 이제 그 2032년 예. 올림픽을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건 남북이 같이 하면 어차피 서울 평양
분산 개최 내는 공동 개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32년 올림픽을 그 공동 개최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뭐 국호 한 개, 정보 한 개, 군대 한 개, 국기 한 개 그 정도 통일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소위 그 분단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고 서로 왕래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은 일정한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은 평양 가서 한 2, 3일 놀다 올 수도 있고 북쪽 사람들도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한강에서 좀 설레는 하겠죠. 장관님 그때까지 그러니까 건강 많이 챙기셔서 잘 챙기셔서 그때 함께 가셔야죠. 2032년도에 14년 후지요. 예. 14년 후지. 예.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 75인데 93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아유. 100살까지 사셔야죠.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강화문 필통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